그것도 안 되죠. 영어는 제가 하는 건데 영어 대충 얘기해야죠. 아.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이제 과목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할게. 제가 하는 김에 제가 이제 영어를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문법이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뭐 학교에서 뭐 시험만 보다 보니까 문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법 일단은 저희가 시간대부터 시간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애들이 그때 막 졸업고사 또 막 공부하고 막 그전에 막 빠지고 막 그런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법의 명사나 관사부터 해가지고 그냥 천천히 나갈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시험 대비 직전까지는 하여튼 중요한 문법들을 정리하고 독해는 이제 제가 유형별로 일단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겠다. 이 독해가 여러분들이 아시기로는 70분이거든요. 70분에 몇 문제 혹시 풀어야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영어 모의고사를? 45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듣기를 빼면 듣기가 이제 20분이거든요.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독해에서는 이제 20분 빼면 50분. 그러면 이제 그 독해가 17문제니까 빼면 이제 28문제가 되거든요. 독해가. 그 독해는 한 문제당 몇 분을 풀어야 될까요? 2분도 안 되죠? 1분 30초거든요. 1분 30초. 모의고사 한 지분당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 건데 쉬운 문제는 또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는 2분 3분 정도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막 모의고사 뭐 준비하는 친구도 있지만 시간을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모의 뭐 필수 전략으로 해가지고 유형별로 할 때는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지 이거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주면서 아이들 좀 연습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는 또 시간을 푸는 거를 또 연습을 시켜야 된다. 정확성과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규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재로 이렇게 쓰고요. 이 과제가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좀 배운 걸 좀 복습 좀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 저번 주에 애들 생각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애들은 당연히 이걸 보면서 빡세다라고 당연히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빡세더라도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빡세더라도 너희들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가면 너희 지금 자료받다 3등급인데 너희가 1등 가기 위해서는 공부 좀 많이 해야 된다. 문법을 하더라도 문법 할 때마다 제가 노트 정도 시킬 거고 이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해준 것 중에서 해석 분석을 시키는데 이게 분석도 시키고 해석도 시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건 부담 느낄 필요 없는 게 제가 해준 거에서 시킨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지만 나중에 이제 독해를 했을 때 뭐 주어랑 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꾸며주는 게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지만 해석이 빨리빨리 된다. 그래서 연습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테스트가 이게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이거. 아니, 단어는 당연히 많이 외워야 되는 건데 근데 뭐 사실 애들도 뭐 제가 일단 단원이 윗반 같은 경우는 뭐 100개를 외울 것이며 아랫반은 50개 외운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별로 또 다른 학원마다 다시 막 서로 할 때 막 비교를 해요. 막 우리 단원 막 200개 외우는데 막 300개 외우는데 하는데 근데 지금 애들은 이 100개만 외운다 해도 지금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개를 외워줘야죠. 근데 100개 외우고 저희 학원은 다른 학원에 비해서 뭐 다른 학원은 뭐 어학원은 뭐 200개, 300개 외우는데 여기는 왜 100개 외우냐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단어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여기 문장 시험도 봅니다. 그 문법 배운 걸 가지고 제가 이 문장 시험 보는 이유는 어차피 시험 대비 되면은 단어 시험도 보고 이제 그 문장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여기서 저한테 막 배웠던 친구들 막 요즘에는 솔직히 말하면 막 11시도 안 보고 12시도 안 보고 그래요. 제가 부원장이어가지고 제가 거의 끝까지 남긴 다음에 통과 못하면 또 다음날 또 오게 하거든요. 그런 관리 같은 거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애들은 좀 되게 싫어하죠. 애들도 좀 많아요 지금. 근데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외우는 것도 실력이라고 하다 보면은 늘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그냥 외우게 하는 게 아니고 도저히 안 되는 친구들은 말하면서 쓰면서 외우게 시켜요. 그 감각을 이용해야지만 단어가 더 오래 남는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그 작년부터 이 복합킹 컨테스트를 그냥 하는데요. 처음에 애들이 이거 굳이 이거 왜 해야 되냐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방학 동안에 내가 그 부원장으로서 영어인데 이거를 애들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저도 많이 막 다른 학원을 물어보고 어학원 쪽에서 어떻게 하냐 봤더니 방학 동안 때 이제 외운 단어를 가지고 500개, 1000개 정도를 가지고 복합킹을 시험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작년에 했을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애들 하기 싫어한다, 이거 왜 해야 되냐 한다, 애들 그냥 대충 한다 하게 한다 하면서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가 저희가 지금 이 두 번째 하는데요. 이 두 번째 때 오히려 지금 비교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최우승과 우상이 진짜 훨씬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애들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애들이 싫다 하는 데 빼고 잘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른 친구들도 자극받아서 해요. 저는 이제 그걸 원하는 거고 이런 친구들이 결국 성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 이제 딱 성적 여기서 영어 단어의 최우수나 우수상이지만 지금 저희 학원에서의 1, 2등급과 3, 4등급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듣기는 제가 좀 온라인으로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애들이 좀 어떻게 하는지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좀 많이 맞는데요. 선생님마다 좀 달라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그냥 어머니들 개별적으로 할 때는 우리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그냥 통째로 그냥 이렇게 보내는데 저는 우리 학원에서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그 중간값을 한 거거든요. 그 중간값이 뭐냐? 그냥 애들 해가지고 반별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출석 과제하고 듣기 했는지하고 단어 문장 같은 거 통과를 했는지 이 정도까지 해서 제가 정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냥 제가 보내드려요. 문자로. 제가 매 수업 때만 이렇게 할 거는 제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관리 차원에서는 해드리는 거고 전화도 드리긴 해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애들 좀 약간 두려워하더라고요. 이거 본인께서 하여튼간.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전 학생들한테는 안 했어요. 내가 올해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좀 관리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고요. 내신 대비는 시험지 제가 항상 분석을 해가지고요. 적중률이 높아요, 사실은. 적중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근데 성적이 무조건 잘 나오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걸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는 친구들은 잘 나오는 거고 좀 못 따라오는 친구들은 제가 좀 감이 있어요. 그냥 얘가 하긴 하는데 뭔가 좀 껄렁대는 것 같고 좀 해도 진짜 안 날 것 같은데 그런 감이 있잖아요. 진짜 안 나오거든요. 지금 미안한데. 근데 물론 애들은 내가 못 따라가는 그런 뜻이. 애들한테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냥 저는 요새 저도 이제 아기가 태어나다 보니까 뭐든지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려 하고 제가 원래 좀 약간 쓴소리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 원래는 제가 내 아기가 생기면서 좀 제가 딸이 있는데 좀 약간 되게 온순해졌어요. 제가 좀 온화해진 거고 원래 어머님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한테 너무 쓴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좀 너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진짜 많이 온화해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들한테도 그렇게 제가 그저께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분석을 하는 게 이게 분석 항상 시험지에 분석을 하고요. 킬러 문제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것도 보니까 어법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어법 문제 틀린 게 이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몇 개인지 골라라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킬러 문제예요. 이런 킬러 문제고 이런 거 여기다 이제 여기 S 이런 거 안 붙여가지고 틀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신을 좀 약간 강화시키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법을 변형시키고 단어도 추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 문법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애들이 단수일 때는 S를 붙이고 과거일 때는 ED를 붙이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도 일치 불일치 문제도 원래 한글로 나오겠지만 이 고등학교에서 다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단어를 또 이렇게 디센트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이것도 못 맞추는 거기 때문에 단어를 좀 많이 알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문법하고 어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휘도 왜 강조하냐? 스펠링 쓰는 법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변형을 해야 돼요. 그냥 펄퍼스만 펄퍼스 해가지고 꾸며주는 걸로서 바꿔서 써줘야 된다 해가지고 나온 건데 헤리테이지 이런 스펠링도 모르면 힘든 거니까 진짜 요새는 어휘를 많이 모르면 내신들이 지금 점수 잘 안 나온다. 많이 외워줘야 되고 문법도 많이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저희 학원이 좀 내신 이미지가 좀 원래 좀 강한 이유가 그냥 저희는 학년별로 선생님이 한 분씩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딱 학교가 딱 세 개만 거의 집중을 해요. 웬만하면 솔직히 대원고 대원에 가까우니까 제일 집중하고 건대국어가 어느 정도 인원이 있으면 좀 같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가 가능하냐면 시험지를 분석해서 이게 몇 년도에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가 이제 제가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해서 이제 5기년치가 제가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적중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맞죠? 모의고사 할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것도 굳이 제가 뭐 중요한 점에 다 이렇게 별표 쳐가지고 이거 외우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문장도 제가 다 외우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별표 친 문장도 외우게 시키는 게 이것만 해도 많아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아이들이 한 번 올 때 단어 시험 보고 문장도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평상시부터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단어와 문법이 끝날 때마다 문법 시험 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의고사도 중요장이 있는 거고요. 기초예상 시험지는 이거는 제가 이제 시험 직전 대기 때 시험지를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어머니께 전화가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파트라인을 정하거나 하기 때문에 애들 이 실력에 따라가지고 반마다 그냥 제가 파트라인 정하거든요. 60점, 70점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면 제가 어머니께 전화 드려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좀 더 저희 하는 건 제가 새벽에도 애들을 불러요. 그 시험 당일날 시험 불러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새벽이에요? 네네. 새벽에도 불러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점수가 안 나오거나 다른 학원에 한 10년 가까이 다니다가 여기 오면은 네. 선생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시나요? 네. 제가 그 작년부터 그 코로나 좀 직격탄을 맞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네. 진짜 단어도 많이 못 외우고 그 문장도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상담을 또 요새 어떻게 하냐면 처음 받았을 때 아이들과 상담을 통해가지고 맞춤 형식으로 해요. 애들 개개별 좀 다르거든요. 지금 애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단어랑 문장 시험을 했었는데 도저히 문장까지 못 외우고 단어만 외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상담을 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적응을 할 때까지는 제가 단어만 시험 보기 한다든지 단어를 진짜 못 외우는 친구도 있거든요. 또 이게 50개만 밑에 반인데 50개만 외우는데도 원래 뭐 전 학원에서 뭐 20개나 30개밖에 못 외워가지고 힘들다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나눠서 보게 해요, 제가. 근데 제가 솔직히 신경을 진짜 쓴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교쌤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다 맞춰서 해드린다. 대신에 내가 맞춰서 해주는 만큼 우리 아이들은 저를 따라가지고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건데 이거를 권리라 생각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야 나는 25개 나눠서 시험 봐 막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어머니께 전화 드려가지고 원래 상태 돌려놓겠습니다 해가지고 못 버티면 이제 약간 좀 그런데 다 맞춰서 해드려요 요새는. 작년부터 좀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대원 남고나 여고 같은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교과서가 챕터가 보면은 어머니 아버님 학년 세대 때 같은 경우에는 고등국어라고 해서 있었고 그다음 2학년도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출판사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서 챕터가 되게 다양하게 됐어요. 전체적인 교육 목표는 똑같아요. 교육 목표는 똑같은데 작품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원 여고하고 남고가 202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9년도 고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가 되게 단순해요. 보통 6페이지에서 문제가 끝나요. 6페이지에 문제 끝난다는 것은 지문이 간단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서 변별력이 크게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한 애랑 안 한 애랑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하면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거죠. 문제가 단순하다 보니까. 장점은요. 멘탈가 좋아요. 단점은요. 모의고사 때는 전혀 못 써먹어요. 왜냐면은 이제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 뒤에도 길고요. 선지가 길어져요. 근데 아이들은 선지가 2줄 이상 길어지게 되면 앞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가 5개잖아요. 그럼 1, 2번 읽으면서 3번 읽는 순간 1, 2번 까먹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실제로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앞에 있는 걸 까먹다 보니까 뒤에 거 문제 풀 때 힘들어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수능이 쉬워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능이 쉬워지게 되면은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안 하는 애하고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변별력은 줘야 돼요. 그리고 의대생도 늘어난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게 이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만 비틀하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난이도를 줄 수 있는 절대평가인 경우에는 어차피 그때가 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평가 보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 자체에서 난이도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체에서 함정
경우는 길이가 짧다 보니 애들이 좀 익숙해져서 수능까지 쭉 연결됐을 때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애들은 내신에 익숙해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문을 다 머릿속에 외운 상태에서 보통 내신을 보는 게 공부를 한 애고요. 내신에 있었던 교과서가 머릿속에 안 든 상태에서 배웠던 추억과 기억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변별력이 없어요. 어렵다 쉽다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20년도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교과서 외지분이 많이 나오게 돼요. 외지분이 많이 나오는 게 올해가 특히 심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교과서 전체 단원에서요 3분의 1도 안 썼어요. 이번에 중간고사가 시조만 23개 나왔고요. 교과서 고정도서를 다 외부 지문이에요. 딱 교과서 나온 거 딱 하나 나요. 문법. 근데 문법은 솔직히 출판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외에는 전부 다 외부 지문이에요. 그러면은 애들이 중학교 때 기본기가 좀 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똑같이 적용시켜 문제 풀면 돼요. 대신에 적용과 심화 문제를 좀 푸는 것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중학교 때 공부했을 경우에는 보통 교과서 외부는 잘 안 벗어나요. 외부 지문에 들어가도 한 작품, 두 작품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그것도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인용 작품과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던 습관이 있는 애들은 그냥 뭐 참고서하고 평가 문제 좀 풀고 하면 점수가 90점은 나와요. 근데 그렇게 공부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이제 올라와서 교과서에 안 나왔던 작품이 학교에 할 때 프린트를 딱 한 장만 갔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했던 평가 방식이면 평가 문제를 갔어서 풀어야 되는데 평가 문제를 갔어요. 그게 없어요. 왜? 교과서 외부 작품이니까요. 그러니까 준비를 한 학생과 준비를 안 한 학생과 티가 되게 많이 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휘력이 좀 가지고 있고 문해력과 독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뭐 나쁨이지만 어떻게 해서 한 50점, 60점대까지 만들어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면 너무 힘든 거죠. 개념은 아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썼던 어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때 우리가 알고 우리 학생들과 봤을 때는 이걸 왜 몰라? 같은 한국말을 외국어 같은 기분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올라올 때까지 어휘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긴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독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걸 연결시켜서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것들도 필요해요. 이해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 훈련이 단기적으로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는 교과서 안에 거를 가지고 충분히 습득할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과서 안에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그냥 활동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활동 중심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원래 그 목표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통 학교 시험 치고 나면은 지금은 중학교는 페이지가 많아도 6페이지예요. 많아도 잘 안 넘어가요. 외부 지문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거든요. 선직도 짧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1학년 애들인데도 시험들이 12페이지예요. 그러면 애들이 몰라서 어려워서 못 풀었다기보다는 읽다가 지쳐요. 시간이 부족해요. 내신에서 부족한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읽다가 지쳐서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못 치는 거예요. 근데 배운 작품이잖아요. 내신 범위니까.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읽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중학교 때부터 국어 수업을 푸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완벽하게 자기가 머릿속에 다 넣었던 게 있으면 매우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럼 방학 동안에 그거부터 잡아야 돼요. 왜냐? 외부 작품이 들어가잖아요. 교과서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 범위 발표는요. 시험치기 요거 같은 경우 3일 전까지 조정이 돼요. 시험치기 3일 전까지 범위가 계속 바뀌어요. 남고 같은 경우 그나마 미리 엄지를 주는데 남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를 갖다가 약간 수능 중심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작품이 시험 범위가 문화 작품이거든요. 근데 보기 선지가 작품이 가나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니까요. 가나 다가 나오는데 옆에 문제 하나인데 보기 지문이 이만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지가 다 있어요. 선지만 한 선지에 3줄, 짧으면 2줄. 그럼 문제 하나가 한 페이지 반 넘어가요. 그럼 애들은 문화 작품은 내가 아는 거니까 오케이. 뭐 뭔지 확인하고 두 번째 문제에서 보기의 설명이 쉬운 게 아니고 특정 개념을 비문학 도서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시뮬러를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막 설명 읽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 보는 독서지문인데 이거를 갖다가 뭘 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제를 갖다가 적용시키래요. 그러니까 뭐지? 나 공부했는데 왜 난 안 보는 거 나오지? 그래서 제가 개념 설명해주잖아요. 이거 말만 이렇게 돼 있는 거 사실은 우리가 배웠을 때 이 개념을 이렇게 부르는 다 독서지문을 연결시킨 거야. 그거 묻는 거야. 여기 있니 없니 그거 묻는 거야.
짜는 자리고요. 근데 다시 읽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시간을 쫓기면은 아는데도 눈이 안 들어오는 가시죠. 애들 게다가 1학년이니까 아직까지 중학교 때는 시험을 1년 4번을 꾸준히 쳐고 오는 학년이 아니잖아요. 2학년쯤 되면 그나마 계속 적응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 1학년이니까 적응하는 데까지 한나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들은 그런 것들도 적용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모의고사식으로 보면 점수를 좀 잘했다, 공부를 좀 했다 하는 애들은 조금 덜 부담스러워요. 외부 지문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러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고하고 남고가 그런 형식이고요. 특히 공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 3학년 거 나왔던 모의고사를 갖다가 지문에 시험범위 넣어요. 1학년 애들한테요. 그것도 문학이랑 독서 지문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번에 여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 교과서 외지문이 23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고전소설도 외부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독서 지문이 4개가 나왔는데 4개 중에 경제 지문 2개, 과학 지문, 기술 지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4개 중에서 하나만 고등학교 1학년 거고요. 나머지는 고3 지문이었어요. 고2, 고3 지문이었어요. 독서 지문은. 막 퍼센트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였거든요. 경제 지문. 그러면은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도 읽기 부담스러워하는 지문이에요. 경제 지문하고 과학 지문은 학년이 올라가도 부담스러운 건데 애들이 그게 시험 범위 내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4개를 다 나온 게 무조건 나온다. 외워서 문제 풀자. 이게 내기인데 그 중에서 랜덤으로 나오는 건데 변형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를 한 애들은 지문 자체가 워낙 어려우니 내용 일치하는 문제로 접근해서 전체적인 기본 흐름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뭐 너무 어려워. 이건 미친 문제야.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작품 수가 일단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문법은 현대문법 전범이었어요. 현대문법 전범이 너무 많죠. 게다가 제일 어려운 필독사본도 나오는 분이었어요. 근데 외부 작품도 너무 많죠. 시조인데 고전 작품이니까 현대어라고 적혀있지 않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전 소설이에요.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니 문제를 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 시험을 경고로 삼겠어 하는 애들 같은 경우 점수대가 30점, 40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대신에 변명거리가 있어요. 시험법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공부한 애들은 선생님 풀만했어요. 솔직히 몇 개 정도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걔네들은 이제 완전 1등만 가리기 위한 문제. 그런 것들이 약간 까다롭긴 했는데요.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점 받은 애도 있고요. 20점, 30점 받은 애도 있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애들이랑 안 한 애들 그렇게 티가 나기 위해서 일부러 난이도를 갖다가 범위 교과서 외지문을 많이 쓰는 경향을 많이 추구하고요. 그리고 남고나 여고 둘 다 교과서, 남고는 그나마 교과서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대신 문제 난이도가 높아요. 페이지는 둘 다 양쪽 다 12페이지 넘거든요. 공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고 같은 경우 모의고사 범위가 굉장히 많고 여고 같은 경우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많은 편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남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모의고사 예고 좀 가지고 오는데 그해 수능 특강 내용을 갖다가 연계시켜서 문제가 출제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수능용 문제 되겠다는 얘기예요. 수능용 문제가 쉬워졌다고 하는 얘기는 작품이 쉬워졌다는 얘기지 문제가 쉬워졌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 탑 1등급이 있죠. 안정권 1등급 애들. 얘들 같은 경우에는 다 맞아야지 변별력이 있어요.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 스카이 가려고 하는 애들 다 맞아야지 돼요. 재수생들. 하나 틀리면 B급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2등급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품이 쉽네. 작품이 쉽다는 얘기는 선지에서 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변별력은 있어요. 왜냐면 작년 1등급이랑 재작년 1등급이랑 그 이상의 1등급을 갖다가 점수를 보게 되면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좀 가지고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쭉 꾸준히 준비하면서 모의고사식 준비가 되게 필요하고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평가 문제지랑 작성을 보고 문제를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잘 나오면 한 70은 나와요. 매우 잘 나오면. 근데 만약에 교과서 있는 건 다 갖다 외우잖아요? 교과서 없는 지문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문법 외에는 아무것도 손댈 수 없어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가 기껏해야 한 장이거든요. 한쪽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2학년 애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애들 발표시킨대요. 그리고 그게 시험범위예요. 애들 발표한 거 가지고 애들 시험 공부를 어떻게 시키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2학년까지 해서 수업을 갖다가 단계별로 연결시키는 건데 국어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특정 범위가 아니에요. 내신은 특정 범위인데 모의고사는 특정 범위가거든요. 1, 2, 3학년 전부 다 전범위라고 나와요.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고 도피력이라든가 문해력,
특히나 어휘력 진짜 안 돼요. 어머니께서 아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시거나 아이가 말을 하는 어휘를 보게 되면은 표현할 때 쓰는 어휘력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사용하는 어휘가 한정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또한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읽고 쓰는 걸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주 3학년 애를 데리고 세미나를 잠깐 했었는데 수업을 길게 하는 거에 되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1차적인 건 엉덩이를 오래 붙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2차적인 것은 익숙해져서 이제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나 교과서 외지문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고요. 3차는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시험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1, 2단계가 안 되잖아요. 3차 던져줘봤자 어차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커리큘럼은 일단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가요. 11월부터 2월달까지는 중학교 때 분명히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문법이 들어가요. 문법 중에서 품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2학년 때 중세국어 들어가고 3학년 때 현대문법이 들어가요. 그리고 고1 때는 그 1, 2, 3학년 때 다 들어갔던 개념이 고1 시험법이 들어가요. 3년 동안 공부했던 문법 부분이 전부 다 플러스 심화 버전이 들어가는 게 1학년 때예요. 그러니 그거 갖다가 시험 범위가 다 겹쳐지고 발표되고 난 다음에 준비하잖아요. 범위가 다 못 끝내고 들어가요. 시험 칠 때.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기초기능 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월 때부터는 거의 내신 들어가요. 그래서 11월부터 2월달까지 나갔던 것들이 처음에 애들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는 거 연습. 그리고 중학교 때 썼던 개념들이 고등학교는 좀 다르게 쓰거든요. 쓰는 어휘가 달라요. 이것에 익숙해져서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구나. 그리고 배웠던 거 하지만 까먹었던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는 건지 하는 게 2월달까지. 그럼 3월 때부터 사실 시험 때예요. 3월 둘째 주, 셋째 주 되면 중간고사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3월부터 7월까지는 거의 계속 내신 대기예요. 5월달에는 끝나고 나면 애들 이제 수행 준비하고 되게 바쁘거든요. 그거 한 2주, 3주 하고 나면 다시 기말이에요. 그리고 여름방학 내고 여름방학 동안에 문법을 딱 달아요. 고전문학이라고요. 고전문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외 작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애들은 교과서에 있었던 것은 기본으로 해서 얘랑 연결시켜서 나올 법한 작품들을 갖다 몇 개 보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일단 읽을 수 없었던 고어들 그리고 예전에 읽긴 했지만은 현대어로 적어놨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표현들 뭐 누왕사, 상충곡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읽으면서 그거 현대 어플가 1차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작품 이해가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방학 동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면 2학기 때 똑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1학년 때 이거를 쭉 꾸준히 쫓아오게 되면은 2학년 때 올라오게 되면은 남고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랑 언매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고 같은 경우에는 화작, 언매, 문학이 들어가요. 그리고 3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시간표 상으로는요. 합법과 작문, 독서라고 되어 있어요. 과목 명수는요. 근데 사실 수능특강 독서, 수능특강 독서, 수능특강 문학, 그 다음에 수능특강 화작, 수능특강 언매, 플러스 교과서에 있는 수특, 독서, 연결되는 개념들. 그래서 좀 다 들어가요. 책이 나서 떠져서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2번씩 치는 거죠. 그래서 남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할 게 진짜 많은데 2학년 때까지 문학을 좀 많이 좀 깊게 들어간 편이에요. 남고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 1학년 때 독서랑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외부 작품들을 되게 많이 다루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과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잠을 많이 못 잘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서요. 과목이 국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되게 많이 내잖아요. 그러다가 게다가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애들한테 우리 오늘 안에 해야 될 것들만 남자애들은 그쵸. 엉덩이를 일단 붙이고 있는 게 일단 안 되고요. 2차는 많이 하는 거를 저에게 왜 이런 도전을 주시나요? 같은 뉘앙스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오늘 요만큼만 하고 집에 갈까? 라고 다 이래요. 그러면 오늘 요만큼만 하고 가잖아요. 그럼 다음 때 이제 요거보다 조금만 던져주잖아요. 그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의 생각은 지난번 이만큼 했으니까 오늘은 요만큼만 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달래고 해서 이제 익숙해진 데까지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은 걸려요. 특히나 중학교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1학년 끝나고 나면은 2학년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받아들여요. 이 정도는 해줘도 티가 안 나는구나. 그리고 그 느낄 때는 보통 다 비슷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 비슷하게 느꼈을 때 아 부족하네. 했는데 티가 안 나네? 그럼 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아 해도 티가 안 나네? 그럼 내가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등급이 딱 갈려지거든요. 그때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보통 그게 방학 타이밍이에요. 방학 타이밍에 남들 놀잖아요. 당연히 놀고 싶죠. 근데 하는 애들은 그때 더 달리거든요. 그때 12시간 타임하고 아침 10시 가서 저녁 10시까지 공부하는 그런 거 빡세게 쫙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요. 근데 그런 거 하는 애들은 왜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엉덩이 싸움 이기는 거죠. 근데 방학이니까 놀아야지. 나 열심히 했잖아 학교 다닐 때. 나 저 방학 끝나고 올게요. 이러잖아요. 근데 왜는 방학 동안에 쉬잖아요. 다시 0이 돼요. 이게 백업이 돼서 저장이 되어 있어 참 좋을 테 그게 한 달이 지나잖아요. 이제 다시 0이 돼서 돌아와요. 이거 중간고사 때 제가 언제 했던 거야? 라고 얘기해도요. 그랬죠? 근데 저는 기억이 잘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 타임 한 타임 넘어갈 때마다 아이들이 그 변곡점이 올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특히 예비 1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힘들어해요. 시험 한 번 끝났으니 나의 모든 시험 끝났다 같은 아이들 공부 노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험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하고 대신에 시험 끝나고 나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 나쁜 짓만 하지 말고 열심히 놀고 와라 푹 쉬고 와라 하지만 우리 살아서 다시 만나자 하고 다시 만나서 다시 시험 때 열심히 달리면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될 수 있으니 어머니들께서는 일단은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제 시간에 와서 제 시간에 가고 숙제만 제대로 오게 되면 일단 기본은 가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혹시 물어보면 되시나요? 그 현재 국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학생인데 지금 국어를 하고 있는데 그 국어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온다고 매번 국어 시험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 사실인지 저는 궁금했어요. 네. 중학교 2, 3학년 국어가 확실히 어렵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맞는지. 그쵸.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밖에 외부침을 잘 안 내려고 해요. 왜냐면 애들은 초등학교 때 교과서랑 중학교 때 교과서랑 글씨 사용되는 교육법 수가 달라져요. 그리고 작품에 들어가는 수도 달라지고 교법도 달라지고 난이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보통 초등학교 때는 활동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상 큰 그 시험 자체가 우리 초등학교 때 무슨 공부하는 어디 있어 이럴 정도로 생각보다 초등학교 문제가 되게 쉬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계가 되잖아요. 근데 1학년 때는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 말에 연결되다 보니까 너무 소소해요. 근데 1학년 때 그리고 시험을 치게 되면은 비슷해지잖아요. 그럼 1학년 때 시험을 4번 치고 올라온 학년을 가르칠 때하고 1년 동안 시험을 안 치고 올라온 학년이 확 달라요. 2학년 때 1학년 때 했어야 될 것을 2학년 때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저희가 1학년 공부 안 했잖아요. 2학년 때 올라온 시험 4번 치는 걸 무거워요. 이거 또 해? 이거 또 해? 이렇게 하고 나온 다음에 중3 때 돼서는 1학기 때 2번 시험을 치고 2학기 때 시험 한 번 치고 총 3번을 치고 온 학교도 있고요. 1학기 때 시험 중간 기말 중에 한 번만 치고요. 2학기 때 한 번만 치고 온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경험치가 이미 12번을 시험을 치고 고2로 올라온 아이하고 시험을 5번도 안 되고 시험을 치고 온 아이하고 느낌이 다르다 보니 자기는 되게 많이 했다고 느끼지만 원래 했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게 되게 버거워하는 거죠. 난이도도 그렇고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많다 보니까요. 적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숙제를 처음부터 쭉 많이 나가면 애들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시험 기간 동안 솔직히 저는 적기는 힘들어요. 한 작품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작품 다 문제 20문제랑 풀어도요. 이미 100문제가 넘어가요. 근데 국어는 지금 게 길잖아요. 한 2장 넘겨도 문제 한 5문제밖에 안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학교 내신을 풀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 그 정도를 안 풀고 먼저 올라오잖아요. 숙제가 이만큼이야. 나 너무 많아. 이렇게 되는 게 많아서 일단은 중간고사 때까지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티가 안 나는구나 더 해야겠지 까지가 가는 데까지가 정신교과 쭉 가는 게 정말 필차로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경험치를 쌓았지 하면은 기말 때 가서 그걸 똑같이 겪게 되는 거죠. 궁금 있으실까요? 국어 수업은 토요일 하루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조교 수업은 그렇게 되고요. 토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안 나오면 4시간이요? 네,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 되게 되면은 토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일요일 날 제가 내일 불러요. 일요일 날 논다고요? 네,
토요일 왜냐면은 토요일날 시험을 치잖아요. 토요일날 시험을 치는데 토요일날 시험 쳐가지고 학원 안에서 끝낼 수 있는 수준이다. 제가 일단 모의고사 쓰게 되면은 85점 정도 기준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점수가 안 되는데 보통 애들이 시작할 때 첫 번째 시험 치면 50점에서 40점인데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별로 주목받지 않아요. 앞서사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3주에서 4주 정도 안에 그거를 갖다가 2배 이상 올려야지 학교 시험은 자기가 시험 점수 이상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력대로 나와도 그 점수가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식이 보통 한 3주 정도? 4주 정도는 이제 입을도 불러요. 근데 애들이 따라와줘요. 와야죠. 근데 오는 애들은 티가 나요. 오는 애들은 티가 나요. 그래서 보통 중고사 때까지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중고사 때 해보고 필요하구나 라고 느낀 애들은 기말 때부터는 오는 게 그러려니가 되는데요. 일단 중간고사 때까지 이거 왜 해야 돼서 보통 퐁당퐁당 오는 애들 있죠. 저 이번 주는 집에 가정여행 있다 이렇게 못 오잖아요. 죽었다. 지금도 노는 시간 없다고 지금 나를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공부해도 티도 안 나는데 티도 안 나죠. 수업 시간은 제가 수업을 하는 거고 자기가 혼자 내면하는 시간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걸 확인을 테스트로 해요. 테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토요일날 수업했던 거에서 테스트가 끝나잖아요. 통과가 되면 일요일날 안 불러요. 근데 안 되는 애들만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납득할 수 있는 시간적, 정서적, 이런 입체적인 여유가 생기기까지가 한 6개월은 걸려요. 그건 필요해요. 또 궁금해 주세요?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학생 모실 거거든요. 한번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힘드시죠? 아유 조금만 얘기하고 갈게요. 아이고. 저는 과학과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저 옆에서 수업할 때 너무 제가 몇 번 목소리가 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제가 잠깐만요. 저는 이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 설명회 할 때 어제 중학교 점수를 조금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기대치에 이제 못 미치는 점수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시험이 많이 어려워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이게 중학교랑 다른 용어들을 쓰거든요. 용어들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90점을 맞아도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성적이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이제 자유학기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된 게 선행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험도 조금 보고 그러니까 그 사실 대원 남고나 여고가 대학 보내기가 괜찮은 학교라서 이 근방에 조금 잘하는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콘크리트층을 형성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걸 봤는데 1등급하고 2등급 앞에는 사실 이 동네 아이들이 들어가기가 힘들고 저희 학원도 지금 1등급 아이들이 있거든요. 1등급 정교 1등이 있는데 여고에 이제 정교 1등, 그 다음에 이제 정교 4등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들은 이 동네 아이들이 아니라 부이동, 광장동에서 광남중학교에서 출신들이고 선행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아이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자꾸 메디컬 쪽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그쪽을 가면 좋고 그쪽을 못 가도 이과는 어디를 가도 취업은 사실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문과를 갔으면 하는데도 막 선생님 저 이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끌어서 해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 아이들이 머리가 좀 틀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럼 이제 웬만하면 이과를 가면 대학 가기는 쉬우니까 그 대학 가는 거 쉬운 것보다 나오면 취업하기는 쉬우니까 저는 이제 이과를 좀 그래도 아이들한테 선호하고 이제 미는 편인데 문제는 이제 이 소문이 나서 동대구 여고, 건대부고, 그 다음에 대원여고, 남고가 소문이 잘 나는 거예요. 대학을 가기는 좋고 그 다음에 성적 내신 따기가 좀 좋으니까 너무 많이 와서 지금도 1학년, 2학년, 3학년이
위에 1등급, 2등급 그 앞에 라인은 사실 이 동네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럼 이 동네 아이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월부터 과학 같은 경우는 1월부터 들어갔었는데 그걸 땡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 아까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내용을 처음부터 못 들어가고 여기 아이들이 중학교 기초가 솔직히 없습니다. 이제 시험을 어머니 네, 중학교 기초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안 들어도 좋은데 물리나 화학은 공부를 해라. 근데 사실 독학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머리가 좀 되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안 되는 아이들은 사실 어렵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처음에 할 때 제가 한 1, 2주는 고등학교 걸 바로 못 들어가고 중학교 거를 훑어주고 그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월에 하던 거를 땡겨서 하고 그리고 이제 2월이나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은 그 선행을 다른 데서 하고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교 1등짜리는 고1에 전교 1등 여고 전교 1등짜리가 있는데 그 아이는 저희가 이제 고1 과정을 하니까 고2 과정을 선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아이는 제가 보니까 약대가 목표인 것 같아요. 서울대 약대나 서울대 이제 화학과 이런 데가 이제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아이들하고 이제 올해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상하고 중으로 나뉘어서 같이 시험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시험 때 이 아이들을 따로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애들은 그대로 심화 문제 1등급 킬러나 2등급 킬러 이제 요거만 풀어야 되니까 요 아이들은 요걸 맞춰주고 밑에 애들은 끌어올려서 요 수준 갭을 조금 줄여놨거든요. 근데 이제 요 아이들이 요게 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요런 과정이 제가 여기 써있지만 사실은 화학하고 물리 원소기호도 모르고 이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부터 다시 시켜야 돼서 그래서 일찍 하는 거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학원을 다닐 수 없고 사실 영어랑 수업까지 하고 뭐 하다 보면은 과학까지 여러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저번에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제가 물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사실 물리는 독하기 힘듭니다. 힘들고 저도 이제 물리 전공자긴 한데 사실은 이제 독하기 힘들고 가리키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물리거든요. 물리는 사실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어머님들이 네 수학적인 재능도 있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대학은 수능은 대학은 이제 뭐 공대를 가도 수능은 물리를 선택하지 않게 하거든요. 왜냐면 물리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메디컬 아이들이 이제 의대 이런 게 우리나라가 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의대 정원 늘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쪽에 뭐 간호학과든 뭐든 가면은 진짜 돈 많이 벌거든요. 돈 많이 벌고 대학에 남아있으면 대학병원 남으면 아시잖아요. 20년 넘으면 4학년고 평생 나오고 이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할 수만 있다면 밀어주는 편이거든요. 그쪽을 밀고 권하고 이러는 편인데 근데 이제 실력이 따라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보통 이제 고2 때 올라가면 생명이나 화학을 거의 대부분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상한선이 없습니다. 문제 수준이 너무 어렵고 지금 고2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고2를 공통학과를 하면 통학과인데 학교도 작고 이제 이과가 이제 이런 걸 아니까 과학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져서 저희도 이걸 비중도 높은데 시험도 맨 마지막 날 과학 하나만 딱 보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랬어요 애들이. 옛날엔 그 두 과목 같이 봤거든요. 지금은 한 과목만 보니까 그만큼 비중이 높아지고 중학교 공부가 돼서 올라와야 통합과학이 되고 통합과학이 돼야 고2 이과 공부가 되는데 지금 사실 여기 아이들은 그게 수준이 따라주지 않는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시험도 이제 2번 볼 거 이제 한 번 보고 건너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기초가.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좀 해맑게 있길래 그날 이제 아이들 설명할 때는 간단하게 설명이라고 그냥 끝냈거든요. 왜냐면 너무 부담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저게 뭔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께 기초가 돼야 통합과학을 하고 통합과학이 돼야 이제 요거 이과 아이들은 세 과목을 선택하고요. 근데 저희 대원여고나 남고는 조금 낫습니다. 지금 동대부랑 건대부고는 1학년 때 통합과학에다가 이거를 물리를 끌어서 같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대부고 아이들 안 받았습니다. 왜냐면 왔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더 시간을 내서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3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실정이고 동대구여고는 4과목을 다 배웁니다. 고2 때. 다른 학교들은
3개만 배우는데 동대문은 4개를 배우고 그거는 상위권 뭐 연대 같은 데가 이제 내 과목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이제 노린 거 아닌가 싶고 이제 건대는 완벽하게 이과 좀 위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대원 여고 나온 것도 그렇고 좀 비중이 커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은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2등급 콘크리트층 2등급부터 들어가는 게 목표고 거기를 들어가면 1등급을 이제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좀 오래 해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 성향을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떤 선생님, 그러니까 무식하게 애들 시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딱 들으면 이 선생님이 전공이 뭐고 그걸 이제 딱 파악하면 선생님들이 더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럼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막 많이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편이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되면은 11월 초부터 이제 하게 되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고2, 고3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고2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예비를 받는 게 전학년이 다 있는데 받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고3도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나고 이제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2를 지금 미리 받아서 해야 중학교 과정부터 다 마무리를 조금 지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응용은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따로 방학 때 조금 여유 있을 때 좀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뭐 이런 거는 병행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고1 모의고사는 저기거든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중학교 거가 좀 잘 돼 있으면 그냥 시험 좀 잘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부담은 사실 안 주고 있고 내신을 잘하면 그게 그냥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화학이 1학기 중간고사의 그냥 베이스인데요. 물리를 미리 해야 됩니다. 물리 애들이 감각이 없는 애들이 많아서 물리 이론 이게 원래 1학기 기말 때 나오는 건데 이걸 좀 여러 번 돌려줘야지 그래야 되고 중간에 들어오는 애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성적이 좀 안 좋거나 과학적인 이런 뭐 지식이 없거나 좀 머리가 없으면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얘네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얘네를 앞에 놓은 이유가 기초를 잡아주고 거기서 조금 파생되는 부분을 좀 미리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우는 건데 이름부터 벌써 어렸죠. 중학교 때 배우던 용어가 아니니까 아이들이 올라갔을 때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긴 해요. 하는데 일단 그래도 성적은 지금 웬만큼 다 맞춰진 상태거든요. 맞춰진 상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뭐 학원을 보내는 게 여의치 않으시면 그래도 화학이라도 집에서 제 생각에는 좀 공부를 하는 게 더 좋고 학원을 뭐 보내시면 더 좋겠죠. 근데 뭐 과학까지 여력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다 아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학원을 보낼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뭐 EBS라도 혼자 하긴 좀 힘든데 사실 중학교 기초가 어디가 안 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지금 학원 다니면서도 조금 이제 숙제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이제 중학교 기초나 아니면 이제 조금 머리를 깨우쳐주는 부분을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보니까 제가 보니까 2학기도 시험을 한 번만 보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2학기 전 과정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기 때문에 중3 저는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중3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학교에서 대부분 날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올해는 고2는 중2 같은 경우는 아예 선행을 미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왜냐면 오면 외부에서 선행 돌리고 오는 아이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이 되셨는지 이제 중2를 미리 선행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인데 제 생각에 어머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그래도 이제 미리 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화학이나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어차피 공통학과학은 다 해야 되는 거고 성적은 내신은 다 갖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됐고 이게 저희가 지금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게 방학 때 하는 거고 방학 때 하는 부분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여기가 메인입니다. 여기까지가 메인이고 3월 되면은 이게 지금 화학 파트인데 다시 화학 파트를 이제 3월 솔직히 말씀드리면 3월 초까지는 조금 더 선행을 계속 해놔야지 아이들이 그때 가서
이제 좀 고생을 덜 하거든요. 이제 기말고사 가면 배운 게 좀 떨어지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이 많이 선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는 대부분 화학으로 지금 화학으로 이게 다 화학이거든요. 화학이고 여기에 이제 기말에 물리가 들어가는데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고 지금 저희는 짧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수업을 하고요. 내신이 높으면 내신이 좋으면요 그냥 당연히 수능은 이어지고요. 수능은 저는 웬만하면 수능 과목은 생명하고 지학이 제일 좋거든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생명은 암기가 아닙니다. 생명은 암기가 아니고 유전이 있고요. 그게 그래도 낫고 왜냐하면 의대 아이들이 의대가 화학하고 생명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지학으로 해줘야 아이들이 숨통이 트여요. 물리는 제가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보 이런 아이들은 물리가 어려운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다 물리를 최상위권이 물리 선택하고 그다음에 화학도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오히려 그리고 이제 화학하고 생명은 그 시간 안에 다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학이 그나마 여유 있는데 사실 지학은 내신 따기도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문과 애들도 섞이는데 문과 애들 선택을 하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과에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지학이 지구과학이 내신 따기는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아이들 물리는 선택을 하게 하고 공대 갈 아이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학이나 이런 쪽 갈 아이들은 화학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2까지도 해야지 공대 좀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제 기초를 갖춰놔야 고2, 고3이 갈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메인 과목이라 제일 뒤로 했는데 또 어머님들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쵸? 저는 조금 간단히 하고요. 궁금하신 거 많이 그냥 제가 질문을 받는 걸로 쪽으로 할게요. 일단 안녕하세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현재 아이들도 가리키고 있고요. 제가 고1까지 올라갈 최지수 선생님입니다. 지금 나가시는 어머님들이랑도 잠깐 상담을 했는데 수학을 먼저 하지. 근데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 9시에 수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먼저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하겠다 했는데 나가면서 한 5분을 상담을 해드렸네요. 일단 지금 현재요 좀 제가 남아드린 그 자료랑은 살짝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앞에 걸로 한번 볼게요, 어머님. 저희가 11월 1일부터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진행이 돼요. 근데 그날도 11월 1일부터도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별개로 일단은 진도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11월 1일부터 바로 진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특강을 제가 10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래는 이번 주까지가 특강이 끝인데 다음 주가 제가 무료로 1회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일단은 테스트도 그때 조금 칠 거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냐면요.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바로 연결시켜서 도형의 방정식을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단원이 굉장히 많아요. 안에 이제 1단원 안에서도 이게 세부사항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고등부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정말 다뤄질 게 많아서 사실은 저는 겨울방학에도 이제 밑에 도형의 방정식 또 깝니다. 근데 까는 이유는
이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진도를 나가려고 해도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막 빠르게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문제풀이도 하고 테스트도 조금 보는 성격이 있거든요. 조금 꼼꼼하게 가려고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갔을 때 딱 직선의 방정식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까지 나가는데 직선의 방정식에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우는데 그 1차 함수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 앞에 이제 중학교 거를 좀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해줄 게 많으면 진도를 막 나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때는 뒤에 있는 부분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무조건 특강은 필수인데 못하는 친구도 저는 듣는 걸 추천하는 게 제가 이 특강이 끝나고 나서 뒤에 1시간 정도까지는 좀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특강하는 교재 빼고 다른 교재 쉬운 교재를 써서 그 교재는 제가 일주일마다 계속 검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특강을 듣고 2시간은 수업을 듣고 뒤에 있는 시간에는 피드백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상시 특강이라고 했는데요. 고등수학 8을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때 도형의 방정식이 너무 잘 들어. 그럼 제가 이거를 앞당겨서는 할 생각이에요. 앞당겨서 진도가 아이들이 잘 듣고 있으면 조금 빨리 나가고 근데 아이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문제풀이에 조금 초점을 맞추던지 아니면 좀 중학교 내용이 조금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이거는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그때 특강 듣는 친구들에 따라서 제가 이거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선생님 특강이 그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일단 특강이 계속 연결이 되고요. 특강을 이제 연결을 하면서 제가 왜 이게 연결을 하냐 하는데 일단 최대한 제가 진도를 많이 해주고 복습도 많이 시키고 문제풀이도 많이 해도 중학교 때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거에 머물러 있으면 고등학교 때 와서 제가 아무리 수업 내에서 해줘도 개념이 조금 잘 안 돼 있거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규 시간 안에 사실은 보충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보충 많아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충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도 제가 목요일에 계속 부르시는 것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이 월수금인데 목요일에도 부르고 토요일에 특강 끝나고도 또 부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저는 모자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뭔가 시험 때만 딱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 때는 딱딱 듣는데 또 아닐 때는 제가 부르면 막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불러요. 부르기는. 좋은 시간이었대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어머니. 그렇게 공부를 해도 힘들고 특히나 우리 그 친구들이 딱 그 한계치를 본인이 정해놓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냥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공부시키는 경향도 있는데 또 이거를 저한테 좀 이렇게 겪어온 친구들은 지금 저한테도 이제 겪어온 친구들이 하는 말은 이게 겪어오니까 별거 아니네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 힘든 거지 제가 매일 테스트 본다 그러면 애들이 진짜 경악해요 어머니. 애들이 막 힘들다고 처음에는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중에는 시험지 딱 앞에 두고 있으면 그냥 한 장씩 가져가서 이미 봅니다. 근데 그 특강 때도 그래요 어머니. 특강 때도 제가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교재 설명하기 전에 이게 보이면 제가 거의 한 달 동안은 얘를 봐요. 얘. 근데 이게 뭐냐면 공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위에 거는 중학교 거 공식이고요. 밑에 거는 고1 거 공식인데 이거 처음에 애들 보는 것도 진짜 힘들어해요. 그럼 너무 힘들면 반반 나눠서 봐라. 그것도 힘들면 더 쪼개.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이 하나 외웠던 친구가 이제 한 줄 다 외우기 되고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 다 봐요. 근데 이거 특강 때 저희가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오면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외워요? 하면 제가 외우는 방법이랑 다 설명하니까 딱 특강 시간 때 10시에 오잖아요. 그래서 한 장씩 가져가서 치고 있어요. 이거 그날 통과 못하면 집에 못 가요. 통과할 때까지. 근데 너무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쪼개서라도 좀 외우게 해주고. 근데 이 테스트는 일단은 한 달 동안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일단은 수업의 내용이 조금 더 차면 그 안에서 이제 한 10문제라든지 20문제 뽑아서 그것도 테스트 치거든요. 그게 계속 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테스트 본다 그러면 진짜 처음에는 막 어떻게 외워요? 맨날 수학 테스트 하는데 어느 순간은 그냥 테스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사실은 아이들을 길들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특강도 똑같아요 어머님. 특강도 주에 1이거든요.
사실 주 1일면 많지는 않은데 또 이게 수학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이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딱 3개월 특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특강하면 한 달 하고 딱 그만두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등부 내용이 한 달 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3개월하고 3개월 했는데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특강을 거의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도 했으니 너네가 문제집을 한 권을 사서 조금 미리 풀어보고 있어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집을 만약에 모르는 친구들은 뭘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개인톡하면 선생님 추천도 해줄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지금 한 3명에서 4명? 아까 어머님 어떤 나가시는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의 아이가 이렇게 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길들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샀더니 애들이 풀어요. 풀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갖고 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준영이가 전준영이 준영이 같은 경우는 아예 와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사실 오늘 준영이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수학적으로 좀 이렇게 능력도 있고 센스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 우리 준영이는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자기가 딱 오늘 끝났어. 집에 가야지. 집에 오면은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좀 수학적인 능력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안 하면 일단 특강을 하는 게 맞죠. 제가 억지로라도 시키니까. 근데 그 친구는 만약에 제가 시키면 하고 가는 친구예요. 그러면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량을 제가 조금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준영이 같은 경우도 숙제 많아요. 그럼 다 해요. 다 하는데 딱 하고 나서 본인이 뭐 오답이라든지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답하는 말하는 치라고 그냥 우리 남학생 짜증내고 특징이 좀 그렇죠. 다 그렇죠. 일단은 계속 이렇게 혹시 커리큘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이거 질문하면서 봐요. 네, 선생님. 시험 전에 뭔가 특강인 거예요. 지금 학원은 있는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가다 10시 이후에도 집에 안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통 뭐 하냐면 10시 이렇게 특강을 하고 나서 제가 특강을 딱 2시간 안에 절대 안 끝나요. 절대 안 끝나고 저는 일단은 아이가 만약에 빠지게 되거나 혹은 만약에 책이 뭐 비어있어. 그럼 일단 그거 다 시키고 보내요. 시키고 보내고 두 번째는 특강 숙제 검사를 끝나고 해요. 특강 안에 하진 않습니다. 특강은 진도 나가기 위한 거라서 특강 시간 끝나고 외에 제가 그거를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고 그때 이제 문제풀이도 조금 진행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다 그럼 테스트 치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조금 늦게 끝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늦게 끝났을 거예요. 가끔가다 집중이 안 돼서 문제를 풀고 뭐 또 풀어서 이제 다 끝나면 뭐 가끔 11시나 뭐 12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시험을 봤는데 집중이 안 돼서 이거를 계속 틀려가지고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그거는 일반 과정이에요? 아니면 특강에 속하는? 특강은 아니고요. 만약에 11시에 늦게 끝났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 과정이에요. 일반 과정이 저희가 수업이 9시에 끝나거든요. 조금 늦을 때는 9시 반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이가 만약에 숙제를 안 해왔다든지 아니면 좀 그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럼 제가 뒤에 남겨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가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늦게 끝나는 시간이 많을수록 얘가 이제 시간에 할 거를 다 못했다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일단 부족한 친구들은 제가 남겨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조금 더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부에서도 똑같아요. 뭐냐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는데 문제풀이가 조금 안 된 친구들은 당연히 수업 외적으로 남겨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봐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큰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제가 이때 고등수학 하를 한 번씩 돌려줘요. 하를 돌려주는데 그래서 그거는 여름방학 전까지 끝난다. 여름방학 전까지 끝나고 여름방학 지금 현재 제가 9월달에서 10월달은 수원을 나갔거든요. 근데 수원을 나갔는데 수원도 내용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욕심은 안 내고 그냥 지수와 로그를 거의 구몬하듯이 계산이 막 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수와 로그 단원을 거의 한 2달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한 달, 로그 한 달. 근데 제가 2달이라고 얘기를 해도 지수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한 4번밖에 안 해요, 수업을. 그래서 4번 안에 애들이 연산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서 되려고 하면 그 단원이 4번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2달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행이 6개월 정도라고 보면 네, 맞아요. 선행은 6개월. 중간에 안 했다가 중간에 껴도 되는 건가요? 특강? 그게 참 이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우리 친구가 만약에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투입 와서 이 단원 공부할 거 그럼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에 선행이 진짜 보증성 학기에 만약에 전혀 안 돼 있어. 근데 중간에 오겠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저랑 아이들이 처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행이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또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는 제 거 수업도 들으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수학이란 게 계속 연계라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명제를 나가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 들어오고 싶어. 근데 사실은 집합이 안 되면 명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작한 지 2주 분량이 지났어.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좀 보충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들어와도 되는데 제가 보충을 해줄 수 없을 정도면 차라리 안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교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교재는 메인 교재는 일단은 하이맥스랑 마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좀 많이 씁니다. 자체 교재 없어요. 없는 이유는요.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많은 문제를 접해보는 게 저는 맞고요. 그 다음에 마플에서 유형이 거의 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거진 제가 다 풀어줍니다. 여기 안에 있는 1등급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에서 C등급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도 내가 다 풀어줘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여고랑 남고랑 선생님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고만의 스타일이 있고 남고만의 스타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고에서 남고 선생님이 오셨는지 갑자기 그 전체 시험을 모의고사 형태로 다 바꿨더라고요. 근데 되려 남고에서는 모의고사인데 약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원래는 17문제에 서답형이 2문제인데 이번에는 문제를 늘렸어요. 그래서 17문제에 서답형 5개.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이번에 진짜 많이 우리 남학생이 엄청 덜렁거리잖아요. 서답형도 제대로 안 쓰고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원래 그게 여고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여고에서 지금 남고랑 스타일이 확 바뀌어서 제가 이번에 사실은 갈피를 좀 잡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대원여고에서 부교재를 지금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풀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모의고사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줄 때 모의고사를 준비를 안 해주냐 그러면 아니거든요. 일단 제가 내신을 가르쳐도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 봤을 때 그래도 저희 이제 여고든 남고든 한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가 지금 현재도 한 5명 정도는 돼요. 5명 정도? 한 3등급 안에서도 한 2~3명 더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점수가 나오는 이유는요. 일단 마플에서 1등급이라고 하는 그 유형들은 다 모의고사에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좀 잘하는 친구가 있거나 특강에서도 위에서 1등급 풀 해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자유스토리가 그냥 아예 모의고사 모음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그거를 풀리도록 해요. 그래서 저는 내신이랑 모의고사 같이 가져간다. 왜냐면 어찌됐든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쓰면서 부교재는 학교 진도에 따라서 제가 바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메인 교재는 2개만 사시면 돼요. 이거 하이맥스랑 마플만 사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프린트로 나갑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젤리 테스트 진행하고 테스트 일단 진행하는 거 말씀드렸고 제가 일단은 블로그에 그 수업의 영상을 다 올려요. 사실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수학 특강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아이들이 이제 막 봅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조회수가 꽤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이게 왜 보냐면 제가 일단은 배운 거 안에서 시험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미리 공지를 해요.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시험 볼 거야. 준비해와. 그럼 아이들이 이제 찾아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공부가 좀 부족한 친구들. 일단은 영상을 제가 그 수업 끝나고 바로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결석을 해요. 결석을 하면 제가 이게 붙잡고 이게 보충해주는 게 아니라 너 영상 보고 와.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영상은 다 올라가서 볼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랑 이제 카톡, 문자 나누는 이제 내용인데, 일단 제가 아이가 이번 연도가 좀 이게 개인 얘기지만 이게 1년 꿇은 친구들도 있었고요. 수학을 진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독감 때문에 정말 결석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독감 때문에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이제 영상을 링크를 보내줘요. 근데 보내주는데 이제 우리 남학생들은 연락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안 받아요. 뭔가 연락이 안 돼서. 그럼 이제 어머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님 지금 영상 링크 보냈고 언제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빠지게 되면 그 부분을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거나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특강을 좀 안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머님들 중에 특강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아이랑 한번 상담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수학을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테스트 보는 게 하위권 친구들을 사실 위한 거예요. 왜냐면 기본 공식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외우게 시키면 하위권 친구들이 조금 자신감을 가져요. 그래서 하위권 친구들에 맞춰서도 문제풀이를 좀 많이 풀릴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선생님 저 이번에 수학 특강 듣고 싶은데요? 라고도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위권 친구들도 상위권을 많이 치고는 올라가는데 하위권 친구들도 제가 굉장히 물어뜯고 제가 진짜 많이 이끌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만약에 수학을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먼저 상담을 해주시고, 제가 아이를 수학을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좀 이렇게 점수는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우리 아이가 조금 이제 잘할 수 있도록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성향에 만약에 그런 친구다 그러면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아이랑 상담도 많이 하고 수학 포기 안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거 안에서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너무 힘드시죠? 네. 이 A, B 반은 언제 나눠지나요? 일단은 이번 주에 그 영어가 나뉘어요, 어머님. 영어가 테스트를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특강을 먼저 들은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제가 딱 그냥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대충 실력을 알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을 먼저 A반으로 먼저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특강을 한번 들었던 친구들은 조금 더 진도를 조금 더 많이 빼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강을 안 들은 친구들은 조금 천천히 해줘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테스트에 대해서 그냥 아마 다 치고 갈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토요일 날 이거 전체 한 번씩 통과하면 아이스크림 사주겠다고 맨날 보시거든요. 저 한 2번 정도 얻어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특강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봐도 금방금방 통과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강을 안 들었던 친구들은 제가 일단은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같이 시작을 하다 보면 애들 막 통과했는데 본인 통과 못하면 굉장히 기가 꺾일 수도 있어서 일단 그렇게 분리를 할 것 같아요.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은 먼저 조금 A반에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었던 친구들을 B반으로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든지 다 영어 선생님이랑 상담 후에 영어도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